노트 43쪽. 네. 뭔가 이거 3번. 1번 4, 2번 4, 3번 3, 4번 4, 5번 A 소포체, B 미토콘드리아, D 핵, E 골지체, 6번 D 핵. C가 뭐예요? C가 핵이라고. C는 안 돼. 문제 봐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세포소기관. 그럼 E는 뭐예요? C는 얘들아 C는 그림에서 엽록체잖아요.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어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E는 아니에요. E는 맞아요. E 골지체. 그래서 A, B, D, E가 맞아요. 고지체 마음에 든다. 자, 6번 D 핵. 7번 4, 8번 3, 9번 2, 10번 3, 11번. 자,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세포 안과 밖으로는 머리가 배열하고 꼬리는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면서 이중층 구조를 가진다. 자, 12번 5, 13번 A는 단순확산, B는 촉진확산. 14번 5, 15번 5, 16번 세포 밖의 농도가 세포 안보다 높죠.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물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농도 차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삼투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7번 4, 18번 2, 19번 1, 20번 1, 21번 4. 넘어가서 47쪽 1번 5, 2번 4, 3번 5, 4번 동화작용 가, 5번 B2, 6번 1, 7번 2, 8번 AB, 효소 A 반응물 B, 9번 입체 구조에 맞는 기질과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효소가 단백질이잖아. 근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효소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입체 구조에 맞는 애들만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0번 1, 11번 3, 12번 1, 13번 5, 14번. 자,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효소 세제에. 그래서 때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를 도와줍니다. 효소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를 도와줍니다. 15번 1, 16번도 1이요. 우선 거기까지. 동화작용이 뭐예요? 동화가 작은 분자가 합쳐져서 큰 분자 되는 거. 이거 그림 생기서 다 외워야 돼요? 엽록체 이런 거. 응. 오. 핵이나 빨리. 외워야 돼요. 오픈도. 일단 푼 것 중에 질문이요. 다 해주세요. 교재 되겠냐? 교재 푼 문제 중에 질문. 46쪽에 19번이요. 46쪽에 19번이요. 자, 비커 A, B를 준비하고요. 증류수와 10%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얘들아, 달걀 속껍질 알지? 속껍질. 달걀 속껍질.
걔도 세포막이야, 세포막. 세포막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그 달걀의 속껍질도 입자가 큰 애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못하고 일단 물만 통과를 시킵니다. 물만. 자, 그래서 달걀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면, 자, 내가 여기다가 속껍질로 되어 있는 달걀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질량이 증가했고요. 얘는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질량이 감소했어요. 자, 삼투가 일어나요. 얘들아,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지.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 얘는 물이 나가서 질량이 감소한 거지. 이런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얘기해봐. 어디가 농도가 높은 거야? 걔랑 아니야, 밖이야? 아니 고농도. 밖이 저농도. 그래서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임. 자, 그럼 쟤네는 어디가 고농도? 밖이 고농도, 아니 저농도. 그래서 농도가 낮은 안쪽에서 농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으로 달걀의 질량 변화가 일어났다 맞고요. 얘들아,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저장액은요,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달걀이랑 농도가 같은 용액은 뭐라고 부르게요? 달걀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뭐라고 부르게요? 같다가 한자로 뭐야? 같다.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등장액.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15% 소금물에 겉껍데기를 제거한 달걀을 넣으면 얘들아 이거보다 더 고농도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줄어들겠죠. 달걀의 질량은 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또 다른 문제요. 48쪽 12번. (48쪽 12번) 자, 그래프를 살펴보시죠.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A와 물질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얘들아, B는 줄어들고 A는 늘어나고 있지. 그럼 B가 뭘로 변하는 중이야? A로 변하는 중인 거죠. 원래 A 없었거든요. B만 있었거든. 근데 B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A가 늘어나고 있어? 그럼 B가 A로 변하는 반응인 거야. 그럼 얘들아, B가 A 되는 거예요. B는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 A는 만들어지는 거잖아. A가 생성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A는 생성물, B는 반응물이다 맞고 얘들아, 효소는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한다 그랬지. 촉매의 역할은요. 자기 자신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으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망가지지 않으면 온도가 막 너무 높아졌다든지 급격히 산성이 됐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얘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효소는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효소는 안 줄어들어요. 안 늘어나고요. 자,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이 빨라지는 거잖아.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 뭐였는지 기억나? 쌤 봐봐.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로 변하는 물질이야. 얘가 B였고 얘가 A였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B가 A로 변하는 그 미묘한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미묘한 단계, 활성화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효소를 사용하잖아.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버려. 그래서 훨씬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선생님 봐봐. 자, 원래 B의 에너지가 낮았어. 근데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 이것도 이만큼을 주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활성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고요.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원래보다 낮아지게 돼서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죠. 자,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활성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온도가 낮아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건 누구의 역할이라고? B가 아니라 효소의 역할이라고. 여기서 B는 반응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녹말이에요. 이거 엿당이에요. 지금 녹말이 엿당되는 반응인 거잖아. 녹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해주는 거야? 아밀레이스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요. 답은 1번. 또요. 또 다른 문제요. 49쪽 13번. 자, 고무풍선 두 개에다가 자, 각각 1cm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5% 과산화수소수를 넣고 A는 증류수를 넣고 자, 얘네들을 A, B에다가 넣고 A는 증류수를 넣고 B는 감자즙을 넣었어. 그랬더니 두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가요. A는 변화가 없는데 B는 늘어나고 있죠. 풍선이 부푸는 거예요. 풍선이 부풀고 있어요. 자, 풍선이 부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게. 우리 이거 교재에 있는 거 오늘 하고 나서 시험 볼 건데 시험 보고 합시다. 보고.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는 얘들아 물과 산소가 될 거예요. 이 산소 기체 때문에 부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감자즙을 넣었더니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어요. 인 거지. 그지? 그럼 이 감자즙이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게 해주는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맞고요. 자, 생간을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혈액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거든. 또 산소가 생겼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디귿도 맞네요. 또 다른 문제요. 16번의 디귿이요. 얘들아 선생님 봐봐. 얘가 얘로 되는 반응이거든. 여기서 여기 가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만큼 16번이요? 이거 아니구나. 짜잔 요거요. 자, 어떤 효소의 작용이고 나는 가의 효소 반응에 따른 물질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세요. 니은이 줄어들면서 기억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니은이 뭘로 변하는 중? 기억으로 변하는 중. 근데 여기서 봐봐. 자, B가 효소랑 결합했어. 맞지? 얘를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부르거든. 그랬더니 얘가 지지구 복구해가지고 뭘 내보냈어? C를 내보냈죠. B가 뭘로 변하는 반응이야? C로 변하는 반응이야. 요거야. B가 C로 변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그림에서 B는 효소랑 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얘를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질은 다른 말로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얘가 효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생성했다가 생성물인 C가 되는 반응이고요. 효소 A는 다시 떨어져 나와서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A의 주성분은 효소의 주성분은 얘들아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온도에 민감했던 거지. 모양이 망가지니까 저 입체 부위가 망가져 버려.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한다. 요거 맞죠? 그리고 기억은 B입니다. 늘어나는 거니까 B가 아니라 얘는 C죠. 그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랬는데요.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는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계속 변할까요?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렇게 갈 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였잖아요. 그럼 내가 효소를 쓰고 있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효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가 맞아요. T1일 때나 T2일 때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같습니다. 또요. 다른 문제요. 거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O2 문제 푼 것 중에 질문이요. O2 문제 푼 것 중에 질문이요. 우선 147에서 질문이요. 4번이요. 4번이요. 147이요. 자, 얘 봐봐. 농도가 우리 확산이잖아, 확산.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농도가 2와 1일 때보다 3과 1일 때, 4와 1일 때, 5와 1일 때가 더 빨리 이동하겠지. 농도 차이가 클 때. 그래서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쭉 늘어나는 확산이 있고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빨라지는 애가 있어. 얘는 왜 더 이상 안 빨라지는 거야? 막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단백질의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농도차가 있어요. 계속 빨라지지 못해요. 자, 그래서 A는 단순 확산이고요. 그냥 세포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이동하는 거면 그냥 농도 차이가 크면 빨리빨리 이동해요. 그런데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촉진 확산인 경우에는 막단백질이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거죠. 일꾼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얘들아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지용성 물질. 인지질이 지방이잖아.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꼬리 부분이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기름들은 그냥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수용성인 애들, 이온, 뭐 이런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물에 녹는 종류들은 통과가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A를 통해서 그냥 통과가 가능합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시원한 거 와서 시원한 거. 저기 겁나 시원해 보이는 거 있네. 아니 저거 싸웠어. 왜 선생님의 소중한 식량을 뺏어먹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이거 저녁. 밥이에요? 선생님 저녁도 못 먹었어. 점심 못 드셨어요? 점심 돈가스. 아 그럼? 그러면이라니 지금. 선생님 저 저녁을 못 먹고. 2번. 뭐라고? 2번. 2번이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우리 이만 했는데. 들어가지 마. 자, 세포막 양쪽에 우리 2번 같이 봐요. 세포막 양쪽에 농도가 다른 설탕용액 A, B를 같은 양씩 넣었어. 얘들아 설탕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물만 통과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가에서 나를 보시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A에서 A에서 B로 이렇게 물이 이동한 거지. 그럼 이거 얘기해봐.
어디가 고농도? B가 고농도. A가 상대적으로 저농도. 언제까지 이동해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설탕 용액의 농도는 A보다 B가 높고요. 기억 틀렸고요. 나에서는 설탕 분자가 아니라 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물 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 콩팥 세뇨관에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이동하잖아요. 물이 이동하는 원리도 삼투 현상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요. 아 너무 쉽다. 좀 자갈배가 좀 덥습니다. 우리 추워요. 막 식은단 쌤 말이에요. 너무 더워요. 더워요. 더? 네. 너도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었네. 오늘 아침 저녁엔 춥더라, 그지? 좀 너무 덥고. 근데 아침 아니야. 오늘 아침 18도. 18도? 야, 나 바람 어제 세기를 옷을 세게 입고 입게. 왔어. 아 이제 24도는 좀 예방 맞습니다. 22도 어때요? 22도. 무슨 말씀이세요? 와우. 쌤 담요를 가지고 오세요. 한번 시원하게 하고 끄자. 읽어봐. 추워. 이미 늙었는데 저희 쌤 너무 저 어려워요. 쌤 늙고 병들어서 추워. 쌤 나이 늙은 거 쌤 아니에요. 영애매지, 저희 엄마 영애매지. 창창해요 아직. 아, 여기가 아파, 여기가 늙어. 저희 엄마 창창해요. 자, 또 푼 거 중에서 잘 모르겠는 아 너무 거. 쉬워서 147쪽은 넘어가도 됩니까? 네. 네, 여기 넘어가도 되나요? 자, 뒤에는 질문이요. 아 이거 쉬워서 쌀을 하세요. 안 풀었잖아 새끼야. 152쪽 2번? 네. 네, 152쪽 2번. 시끄러. 얘들아, 여기 봐봐.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되는 거지. 네. 이거 동화야, 이화야? 동아. 이화. 이완. 네가 거길 가려버리는 아니 쌤 쟤는.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쌤이 내가 내 지금 시작해. 쌤이 이제 시야를 가리시는. 이해가. 자, 그리고 미안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나는 뭐야? 나는 네, 동화요. 얘들아 기억해 주세요. 쪼개질 때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합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합칠 때는 자, 가는 동화작용이다 아니에요. 나는 작은 애들로 큰 거 만드는 거니까 동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 지금 물질 대사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 몸에서 얘네들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 생체 촉매죠. 몸에서 있는 촉매들, 걔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효소라고 불러요. 효소. 그래서 이 효소들이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디귿도 맞아요. 아쉽다. 쌤 동화작용이 네, 작은 문자를 큰 문자로 만드는 거고. 합치는 거, 동화하는 거, 합쳐서 크게 만드는 거, 동화작용이 이화가 안 돼요. 큰 걸 쪼개는 거. 맞아요. 또요, 다른 문제요. 너무 쉬운데. 몇 번? 3번이요. 자, 3번 문제. 여기 그냥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이건.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원래보다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에너지 흡수죠. 네. 얘들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은 동화야, 이화야? 동화요 동화. 광합성 생각하시면 돼요. 동화요 동화.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 얘는 동화예요. 합치는 거예요. 합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포도당을 합쳐서 녹말을 만들어요. 맞지? 녹말을 분해해요니까 틀렸지? 이화죠? 쪼개는 거죠? 포도당을 분해해요니까 이화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다. 와. 또요. 4번도 볼까요? 이상. 자, 1번 1번 안 해도 되냐? 쌤 1번. 아주 저 싫어.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자, 1번 같은 4번인가? 양의 포도당이 생명체 내에서 세포호흡으로 산화될 때는 얘들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네. 체온 범위에서. 그리고 37도. 에너지를 37도. 단계적으로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연소는요. 400도. 맞아요. 고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빛과 열을 내면서 급격하게 타는 거야. 옳은 것은 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얘네 지금 그림 보실래요?
에너지가 원래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잖아. 근데 얘네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에너지 차이는 같죠. 네. 단계적이냐 아니면 한꺼번에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에너지의 차이는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가 맞아요. 그리고 생체 촉매가 관여해요. 물질 대사니까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연소에는 촉매가 관여하지 않아요. 연소는 촉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요.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숙제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이렇게 빠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또 다른 문제요. 1번. 안 해. 이 영상 안 봐서 몰라서 그래요. 저 봤어요. 3번 봤어요. 왜 수상해? 네, 저 채점할 때 그 해설 참조라고 적혀져 있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봤거든요. 뭐 어쩌라고. 11번의 정답이 효소는 특정 반응물량만 반응한다라고 해도 돼요. 네. 아, 넌 틀렸어요. 뭐야? 땡땡땡. 11번이요? 11번 정답이요. 네, 괜찮아요. 안 돼요. 뭔가 3번 어렵게 생겼는데. 영채 오늘 묻어야겠어. 오늘 땅에 묻기 딱 좋은 날이야. 왠지 이거 옥상에 촬영님이세요. 자리 남는데 옥상에 자리 남는데 한 자리 비워드릴까요? 왠지 옥상에서 잘 알죠. 하실래요? 이 건물 질문 없으십니까? 6번이요. 시험지 들었는데 6번이요. 아니야. 스테이프를 찍고 있어. 안 찍으셔도 되는데. 6번이요. 자, 이거 에너지 높아지는 반응이야, 낮아지는 반응이야? 낮아지는. 낮아지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하는 거지, 그지? 이만큼. 네. 홍화 아야 이 뭐였다 이화 맞아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이화요. 자, 이 반응은 이화입니다. 그 다음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만큼이 원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지.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 거지, 그지? 네.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야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 요만큼만 올라가도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이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효소를 사용한 경우가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예요. 이거 거꾸로예요. 바뀌었어.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내가 효소를 쓰든 안 쓰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이만큼을 방출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반응을 시작할 때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 되냐, 요만큼 있어야 되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디귿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크다 맞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하냐? 기억 빼기 니은만큼 요만큼이 감소했습니다. 인 거야. 조용해. 자, 또 다른 문제요. 시험 보죠. 아, 쌤 시험 보면 100점이죠. 다른 문제 질문이요. 틀린 거 한번 다시 보시고. 틀린 게 없네. 아, 완벽해. 퍼펙트. 시험에서 효소의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실제로는 저렇게 안 생겼겠지, 그지? 아니요? 저렇게 저거 생겼다. 모형이니까. 저렇게 아, 생겼을 거예요. 그래. 생명 활동 조절해. 합성 단소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아, 이거 중2 때 배웠는데 누가 그래? 진짜로? 나 이거 90 몇 점 받았어. 자, 시험 볼까요? 덮어. 쌤. 덮어. 시야. 누구일 것이야. 멍청이 아니네 이거. 시야. 야, 터치를 끄고 있어. 나쁜 줄 알았어. 사장님. 시끄러. 사장님이랑 시끄러. 조용히 해. 어려워. 아, 너무 쉬워. 이거 누가 못해?
빨간색으로 보면 안 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156쪽이요. 자, 열심히 우리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나중에 그 생명과학도 이제 고2 거 나중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건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자, 우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DNA였지, 그지? 그 DNA가 어떻게 내 쌍꺼풀을 만들고, 어떻게 내 머리카락에 색소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이래서 생명 중심이 아니고 생명을 설명하는 중심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뭐 이런 뜻에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불러.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156쪽이요. DNA에다가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얘들아, 유전 정보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DNA의 모든 부분이 다 정보를 저장하진 않거든요. 얘네가 약간 바코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 특정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때 DNA는 세포 속 안에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거 중3 거 요즘 배우고 있지 않냐? 네. 세포 분열 요즘 배우지? 맞아.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할 때 배우지. 그 내용을 기본으로. 자, 요 DNA가 단백질에 엉켜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얘네를 똑같이 복제해서 반으로 쪼개서 세포 2개 만들 거잖아. 그때 뭉쳐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불러? 이거 전체를 염색체라고 부르고요. 네, 이쪽이 원본이에요. 그럼 이 원본을 2배로 복제해서 반으로 찢을 거잖아. 이 복제품을 여기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죠. 요 원본과 복제품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염색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건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내가 세포 2개를 만들려면 2배로 불려야 되잖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혈액형 유전자 A를 줬어. 근데 내가 이거를 세포 2개로 만들려면 A를 2배로 불려서 반으로 찢어서 각각의 세포로 보내주면 똑같은 세포 2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안추사. 방추사. 뭔가 주워 듣긴 했으나 다들 오락가락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선생님 봐봐. 이거 원자번호래. 뭘 원자번호. 자, 얘가 염색체 1번입니다. 1번 염색체인데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1번. 자, 세포 안에 이거 하나 들어있죠. 엄마가 준 1번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얘를 2배로 복제. 그래서 염색 분체 관계인 거야. 그럼 이걸 찢으면 똑같은 세포 2개 만드는 거지. 자, 근데 엄마가 준 1번도 있고 아빠가 준 1번도 있어. 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2개거든요. 엄마가 A를 주고 아빠가 B를 줘서 내가 A, B형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긴 세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둘 다 복제 뺨 해가지고 얘네를 줄 세워서 찢어버리면 돼. 그러면 A, B가 이쪽으로 가고 복제된 A, B도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똑같은 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거 요즘 배우고 계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DNA에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유전자 A는 보세요. 단백질 A를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 B는 단백질 B를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머리에다 넣어주십시오. 각각의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레시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에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거 만들어.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거 만들어.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이루는 멜라닌 색소,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들이 DNA에 숨겨져 있고 그 특정 부위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엄청나게 각광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 복제양 돌리 막 이런 거 만들고 생명공학이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의대 바로 밑에 생명공학이 있을 정도로 올라온 적이 있어. 한참 유행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인간들이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되게 궁금해했거든. 그래서 지금에는 이 유전자에 대한 정보, 유전자 지도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지금은 인간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뭐 어떤 부분에 알러지가 있을 확률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러면 멜라닌 효소 그 멜라닌이 검은색 색소거든요. 이 검은색 색소를 만드는 효소들을 만드는데요. 얘들아,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를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을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효소가 많이 생기잖아. 그럼 단백질 그 멜라닌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어두운 피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받았어. 그러면 이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적게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그 색소가 적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눈동자도 푸른 색깔을 띠게 되고 피부도 되게 투명할 정도로 하얀 색깔을 띠게 되고 머리카락 색깔도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고 얘네가 이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해서 나의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도 다르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유전자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효소가 안 만들어지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거나 뭔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별로 쓸데없는 거면 괜찮아. 그럼 되게 럭키야. 근데 안타깝게도 나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전자 문제로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한 개 없는 거. 손가락은 그건 유전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장애예요. 아니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볼 건데 이 원리를 생명중심 원리라고 불러요. 이 단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중심 원리. 자, 얘들아. DNA에 정보가 있어.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봐. DNA는 핵 속에 들어있죠. 핵 속에 DNA만 있는 게 아니라 RNA도 있거든요. 근데 이 DNA에 가지고 있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가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전사한다고 얘기해요. 전사. 얘들아, 전사 공예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 컵에다가 필름지가 있어. 그거 붙이고 컵에 열을 가하면 예쁜 무늬를 내가 거기다가 입힐 수 있어. 수정서. 그리고 종이에다가 판때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벽에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내가 예쁜 그림을 얻어낼 수가 있어. 그지? 요런 걸 다 전사한다 그래. 원판이 있고 그 원판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전사한다고 얘기해. RNA가 하는 역할은 DNA의 유전 정보를 싹 긁어가지고 오는 거야. 싹 읽어가지고 오는 거야. 이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전사는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RNA가 이제 자 DNA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서관에 꽂혀 있는 원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RNA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사해온 걸 가지고 단백질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단백질을 갖다 붙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번역은 핵 바깥으로 RNA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핵 밖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핵 밖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 선생님 요거 하나만 조정해놓고. 녹화 안 되고 있었나요? 아니요, 되고 있는데 얘가 자꾸 뜨겁나 봐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유전 정보는 여기 체크해 주세요.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얘들아,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었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었죠? 그럼 DNA, RNA를 이루는 핵산이라고 불렀어. DNA, RNA를. 걔네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였어? 이름 되게 길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 인산, 당, 염기. 근데 그 염기 종류가 네 가지였던 것도 기억나? D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었거든요. A, G, C, T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었어. 자, 이 순서가 막 여러 가지가 늘어서 있는데 그 부호를 세 개씩 묶어서 하나의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이름이 구려. 3염기 조합 이렇게 불러요. 맞아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들아. RNA의 염기는 뭐뭐뭐뭐 있었어.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뭐뭐뭐뭐 있었어. A, G, C까진 똑같아. 근데 T가 없고 U가 있었어. 기억나니? 기억나니? 너무 먼 옛날의 얘기야? 여기다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니까. 어디다가 쓸까?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쓸까요? DNA를 이루는 염기. DNA를 이루는 염기. A와 T, G와 C가 있었죠? 근데 얘네가 서로 마주 볼 때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이랬잖아. A랑 누가 짝꿍? T가 짝꿍. G랑은 누가 짝꿍? C가 짝꿍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봐봐.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 요렇게 그리지 마.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막 이래. 자, 그러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애들 정해줘. 이 앞에 누구 있고 T가 있고 요 앞에는 C가 있고 여기도 T가 있고 여기에는 G가 있고 여기에는 A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그랬었지. 그지? 자, 그러면 DNA의 염기는 이렇게 네 가지였다면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누구 있었냐면 RNA의 염기는요. 아데닌 그리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맞아요.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똑같습니다. 얘네도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봐봐. 우리 DNA가 나 봐봐. 아까 이렇게 꼬여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DNA를 풀어주는 효소가 있어요. 얘를 풀어줘요. 그래서 한 가닥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나 봐봐. 여기 A 다시 가볼게요. G, C, T 이렇게 된 걸 풀었어. 이걸 풀었어. 그러면 이 원본이 A, G, C, T 이게 원본이잖아. 그죠? 전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가서 얘가 지금 DNA 한 가닥이잖아요. 여기에 가서 RNA가 얘를 복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복사하냐면 아데닌이랑 짝꿍이 유라실이죠. 유라실 붙여요. 이거 밑에 있어. 쓰지 말아봐. 구아닌이 있으면 여기다 사이토신 붙이고요. 사이토신이 있으면 여기다가 구아닌 붙이고요. 타이민이 있으면 여기다가 아데닌 붙여요. 네. 이렇게 붙여요. 요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야.
티아민이 아니라 타이민.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가 이게 지금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게 핵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전사. 전사. 이게 전사야. 판화에다가 종이를 대고 문질러서 판화 그림을 찍어내는 것처럼 원본 DNA에다가 RNA로 쫙 읽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전사야. 근데 3개씩을 코드로 묶어주셔야 돼요.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RNA에 읽혀 나오는 3개의 염기는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이만큼이 3염기 조합이잖아요. 이게 코돈이에요. 이게 코돈이야. 그럼 코돈은 몇 가지가 가능해요? 왜 64가지야? 첫 번째 자리에 A, U, G, C 4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죠. 이 자리에 쓰인 게 또 쓰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자리에도 A, U, G, C 3가지 올 수 있죠. 세 번째 자리에도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코돈은 총 몇 가지 가능하다? 64가지 가능해요. 그래서 64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생명 중심 원리냐면 잠깐만 AUG가 저장하는 이건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있다. 그러면 잠깐 선생님 봐봐. 방금 AUG가 코돈이었잖아요. AUG를 한번 찾아볼게요. AUG 여기 있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 코돈이야.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 잠깐만 그냥 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리보솜이 와서 읽어. 리보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던 거 기억나? 눈사람 모양처럼 생겼다고 한 거? 그러면 얘가 와서 얘를 읽어. 그러면 이거 트립토판이다. 트립토판. 그러면 여기에다 트립토판을 갖다가 매다는 거야.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여기다가 매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리보솜이 옆으로 또 이동해. 그럼 여기에 또 코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또 매달아. 그래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아미노산 사슬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접고 꾸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헤모글로빈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이런 과정이야. 근데 아까 AU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멍멍이도 그렇고요. 심지어 세균도 그래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걸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뭐의 증거가 되겠어? 한 생명체에서 맞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거야. 우리는 다 같은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멍멍이도, 지렁이도, 새도, 나무도, 풀도, 곤충도 다 똑같은 코돈이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 유전부호 체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사까지 했어. 전사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번역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157쪽으로 오셔서 자, 전사는 DNA의 한쪽 가닥에 있는 염기에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 핵 속에 있는 DNA 이중나선 중 한쪽 가닥에 있는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여기까지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불러요. DNA를 읽어서 상보적인 RNA를 합성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요. 그럼 번역은 뭐냐? 자, 이 전사된 RNA가 세포질로 나와요. 핵 바깥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리보솜, 눈사람 같은 리보솜이 달라붙고요.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쭉 연결시켜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단백질이 예를 들어 아까처럼 멜라닌 합성 효소다. 그럼 걔가 멜라닌을 만들게 하니까 나는 까만 머리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 봐봐. 이거 얘기해봐. 자, 이 RNA 코돈이 CGU거든요. 그럼 이거 말해봐. 위에 거 전사한 거야? 밑에 거 전사한 거야? 위에 거 전사한 거지, 그지? G랑 상호적인 C, C랑 상호적인 G, A랑 상호적인 U를 붙였으니까 위에 거 번역한 거예요. 위에 거 전사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래 거는 전사 아니에요. 해요. 따로따로 해요. 찢어져서. 두 개를 따로 뜯어서 해요. 자, 그러면 요 코돈이 지금 몇 개 만들어졌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졌어. 그지? 18개의 염기로부터 6개의 코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요 CG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GG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UA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쭉 읽어서 쭉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든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화학 약품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내 DNA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코돈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럼 이 아미노산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이었다. 그럼 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비노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적인 질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감수 분열해가지고 네, 그럼 오드아이도 그거예요. 오드아이는 조금 달라요. 걔는 유전 질환은 아니니까요. 그냥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알비노는 아픈 거예요. 네, 알비노는 그 생존에 불리한 성질이에요. 왜요? 피부암에 잘 걸려요. 우리 피부의 검은색 색소들이 그 피부의 건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하고 이래서 그리고 심하면 시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빨간색이요. 빨갛다기보다는 아무튼 뒤에 있는 혈관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멜라닌. 네, 맞아요. 빨간색 맞지 않아요? 근데 빨갛진 않고 빨간색. 아 토끼는 그렇고 아, 나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 눈도 빨간데 알비노 걸린 사람들. 빨갛죠. 혈관 비치니까 색소 없어서. 되게 빨간 건 아니라고. 아 근데 난 억울하다. 빨갛다 그래서 내가 잠깐 다른 빨간색을 떠올렸어. 다른 느낌의 그 빨간색을 떠올렸어. 그럼 자. 코돈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코돈을 읽어서 RNA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다른 RNA가 리보솜에다가 그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 저 코돈을 읽어서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아미노산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들은 왜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걸 갖다 붙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처묵처묵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처묵처묵해서 분해해서 흡수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RNA에다가 리보솜 이렇게 플러스 3을 담았잖아요. RNA에 리보솜이 가 이렇게 그러면 이 리보솜이 얘를 읽어주면서 tRNA라고 하는 애가 와서 가서 붙여주는 거야. 여기다가 붙여줘. 그럼 리보솜은 또 떠나 옆으로 떠나. 그럼 또 여기 와서 또 붙여주고 얘는 또 옆으로 떠나.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리보솜은 그냥 다 회용이에요. 응? 리보솜은 다 회용이에요. 네, 맞아요. 리보솜이 아미노산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리보솜은 약간 공장 같은 애들이에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얘기 들어봐. 아미노산 몇 가지게요? 16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게요? 20가지예요, 20가지. 비슷하네요. 20가지야, 20가지. 근데 코돈이 아까 몇 가지였어? 64가지였지. 그러면 다른 코돈인데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도 있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이씨, 니네 떨어져 빨리. 빨리. 영채야, 영채가 한 칸 뒤로 가. 어. 네가 책상을 옮기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방해되니까 빨리. 자, 그래서 아미노산 표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159쪽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159쪽 펼치셨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주는 게시 코돈이 있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미노산 갖다 붙이지 마라고 하는 종결 코돈도 있어요. 얘네는 아미노산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붙이지 않음 하고 끝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만들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이걸로 뭐 만들 거임인 거잖아. 그래서 이 코돈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얘들아 류신을 만드는 코돈이 무려 3가지가 있죠. 이런 식이라고요.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건 맞는데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요. 코돈의 종류가 64가지고 아미노산은 20가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풀어보실게요. 여기 써봐. 이거 전사시켜주세요. 요 네모에다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희 전사하는 거 배웠어요. 네. 왼쪽 첫 번째부터 전사 번역된다 라고 돼 있네요. RNA니까 T가 아니라 U로 전사하셔야 되죠? CGU랑 CGC랑 CGA랑 CGG는 히스티딘이랑 글루타민이 둘 다 만드는데 뭘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CAU랑 CAC가 히스티딘이고요.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알파벳이 왼쪽에 있고 한글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코돈이 막 펠린, 알라닌 이런 거 적어라는 거예요. 네. 번역하라는 게. 네. 어떤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될지 적으시라는 거예요. 쉽네요. 네. T는 어떻게 해요? T는 A요. T는 A랑 짝꿍. DMA 짜는 거랑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응? 네, T랑 A랑 그 DNA 맞아요. T는 A랑 짝꿍. 근데 RNA에는 T가 없으니까 A는 U랑 짝꿍. 좀 잘 찾는 것 같아요. 잘 찾아놔. 다 했어요. 다 했어. 연결을 멈춘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아미노산 갖다 붙이지 않으면 종결. 여기서 아미노산 사슬을 끝낸 이런 뜻이야.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얘는 UUU, CG, A, GCC, CUU, GG, U, UCU, UCU, CCC. 다시 안 써도 돼요. 내 맘이죠. 아, 자, 그러면
코돈을 얘들아 3개씩 묶을 거니까 내가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3개씩. 왼쪽부터 전사 번역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불러. 페닐알라닌. 알리진이. 뭐라고? 아르지닌. 아르지닌. 니네 아르기닌 들어봤어? 아르기닌? 아니요, 들어봤어요. 아르기닌? 정말. 아니야. 아르기닌은 뭐에 좋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 활력을 높이는 데 좋아. 비밀에서 간 거예요. 맞아. 아르기닌 먹으면 막 이렇게 막 불타는 활력 막 이런 거 있어. 그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스터로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건 도핑 안 걸려요. 이건 식품이니까요. 음식에도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니까요. 그래서 뭐 근육 생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이어서 얘네들을 먹어주는 거죠. 자, 아르지닌. 그 다음에 GCC, 발린. 아닌가? 알라닌. 거꾸로 봤다. 알라닌, CUU, 유신, GGU, 글리신, UCU, 세린, UCU, 세린, CCC, CCC는 프롤린. 이거 제 말 안 믿으시죠? 체크. 뭐야? 뭐? 줄여나가요 영체. 세가 뭐예요? 네? 세린. 세닌이요? 세린. 프롤린 위에 있는 거. 세린 여기. 우와. 여기. 색깔이 삐었나? 요호 정말.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뭐라는 거야? 자, 앞으로 오셔서 157쪽에 개념 속속 풀어주세요. 157쪽에 개념 속속. 몇 분이에요? 몰라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마. 14분입니다. 풀어. 다 하셨습니까? 네? 벌써요? 당연히 다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한테 동일한 부호 체계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균의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세균은 단세포니까 얘가 세포 분열 한 번만 하면 2마리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4마리 되는 거고 엄청 빠르잖아. 그걸 이용해서 세균의 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 세균의 유전 물질을 꺼내는 거예요. 이걸 꺼내 가지고 거기서 특정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동물한테서 그 유전자를 얻어서 그걸 세균의 유전 물질에 갖다 붙이는 거야. 왜 붙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세균에 잘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세균한테 번식하게 해. 막 이래. 그러면 얘가 인슐린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생명공학에서 연구를 하는 거야.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자, 1번. 한 분자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고 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염기 서열에 따라서 지정되는 아미노산들이 정해져 있고 그게 우리의 유전 정보인 거예요. 요것도 맞아요.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맞고요. 이상이 생기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A 과정은 전사, 핵 속에서. B 과정은 번역, 리보솜에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리보솜이 돌아다니면서 붙여준다 그랬어. 자, 그 다음 3번. DNA의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한다. 맞고요. RNA가 전사해온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맞고요. 세균과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X 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 넘어가 보실게요. 자, 우리 유전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158페이지 가볼게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길쭉하게 만들어져요. 원래 헤모글로빈은 요게 하나의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들러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져요. 원래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동글납작해서 맞아. 원반 모양이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반 모양인데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져 버려. 그럼 얘는 무슨 문제가 생겨? 모세혈관을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반 양이 산소 결합을 잘 못해요. 제가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내 세포 곳곳에 갖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백혈구에 비해서, 자, 백혈구도 세포인 거 아시죠? 적혈구, 백혈구 다 세포거든요. 그럼 이 적혈구도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이 세포에 수명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거든. 이 정도까지 오면 너 죽음, 이게 저장돼 있어. 이 세포는 이제 사멸함,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의 적혈구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각한 빈혈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신체에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살다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관의 발달이 안 일어나겠죠. 성장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의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이게 내 몸에 생기면 얘를 빨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얘를 분해해서 내보내야 돼. 근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이 되고 이 페닐케톤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문제가 돼요. 그럼 얘들아,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물질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게 없는, 그러니까 페닐케톤이 안 만들어지는 성분의 특수한 분유를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유전 질병이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특수한 분유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려면 이게 너무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공장이 한번 돌면 예를 들어서 뭐 분유가 막 10,000개씩 만들어진다. 근데 소비는 10,000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전량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분유 회사들이 이걸 안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그 분유가 너무너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절박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유 회사에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매일 유업이었던지 어딘지 아무튼 거기서 이 분유를 생산해요.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나머지 비용을 그냥 부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의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꼭 나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자,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돼서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고요.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는데 이게 뇌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질병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것 봐봐.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3염기 서열은 CTT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T가 A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얘를 전사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GAA로 전사가 돼야 되지. 근데 요 가운데가 T가 아니라 A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아데닌이 유라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원래 여기 GAA에 와야 하는 아미노산 자리에 GUA에 와야 하는 아미노산 다른 게 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딱 하나의 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염기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 우연히 다행히 괜찮을 수 있지만 하필 이 자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유전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거 좀 풀어볼까요? 160에서 162까지. 어버버. 빠르게 빠르게. 영채 충전 꽂아줄 수 있어. 잠깐. 오래 꽂을 순 없어. 퍼센트 응. 그걸 돌리자. 브롤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 재미있는 게임이잖아. 헐, 쎄. 쌤 요즘 고민들 다 하는데. 그래? 충전 되고 있는 거야? 너무 배터리가 기분 좋아. 빨리 풀어주세요. 어디까지라고요? 15번까지야. 네? 밖에 다 쉬는 시간. 아이, 저렇게 시끄럽게. 나가서 제가 한 소리 할까요? 아니요. 냅둬 저러다 줄게. 근데 이 난 모양 적혈구가 생존에 불리하잖아. 네. 근데 말라리아에는 안 걸린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 그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는 이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적혈구 때문에 죽을 확률보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안 가진 사람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고 이걸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안 걸려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대요. 뭐,
달송. 달송. 같이 해볼까요? 자, 1번부터요. 옳지. 아는 것을 고르세요. 답 몇 번? 몇 번? 2번. 2번이요. 야, 인간 염색체 몇 개야? 인간 세포 하나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에이씨. 요즘 배우시잖아요. 23쌍, 46개. 그럼 생물의 유전자 수도 46개야? 아니요. 유전자가 훨씬 많아요. 유전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답은 1번이죠? 이건 괜찮지? 넘어가서 3번은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이래서 답 4번이에요. 왜 틀렸게요? 유라실 아니라 네, 타이민. 옛날엔 티민이라 그랬는데 타이민. 자, 그 다음 4번. 4번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유전자 안에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걔가 이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미노산을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효소가 됐어. 그럼 그 효소의 양에 따라서 눈동자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 얘들아,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건 맞아, 틀려? 세 개의 연구가. 세 가지 염기가 세 가지. 세 개의 염기가 3염기 서열이 코돈 하나를 만들고 그 코돈 하나에 염기가 3개 들어있고 그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된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염기의 비율이 같으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같습니까? 비율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서율, 서열. 서율이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서열. 염기 순서. 자, 그 다음 7번. 64종류가 있어요. 맞고요. 그래서 6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64종류가 맞고요. DNA가 아니라 RNA에 있는 세개 염기입니다. DNA에 있는 거는 3염기 서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리고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한 종류였어? 아까 여러 가지 코돈이 하나 지정하는 거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려요. 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8번이요. 사람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세균에서 합성할 수 있어요. 세대를 거듭해도 안 달라졌고요. 같은 조상으로부터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가지고 진화했습니다. 답은 5번 고르셔야 됩니다. 9번은 4번이요. 4개 아니라 몇 개? 3개. 3개. 자, 그 다음에 아이 귀찮게 또 쓰래, 그지? 얘는 A, C, 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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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C, U, C, A 이렇게 돼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얘들아, 코돈이 몇 개 있어? 4개. 유전 부호가 코돈이야. 코돈이 4개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아미노산 지정하는 건 GGC. 그래서 니은 틀렸고 폴리펩타이드가 뭐였냐면 여기 매달린 아미노산, 여기 매달린 아미노산, 여기 매달린 아미노산, 여기 또 아미노산 이렇게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죠. 아미노산들이 쭈르르르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최대 아미노산 4개로 구성됩니다. 답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12번이요. 누가 전사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 U가 누구 짝꿍이야? A 짝꿍이잖아요. DNA 가닥 2가 전사된 것입니다. 이유는 쓰지 마. 이미 썼나? 그냥 2요. 13번 가볼게요.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전사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억 맞아요.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코도는 이랬는데 얘는 한번 써볼게. C, U, A, G, U, U, C, A, C. 그래서 GUU입니다. 요거 맞고요. 근데 얘 볼게요. CUA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류신이야. GU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발린이고요. CAC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히스티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답은 기억 니은 4번. 4번. 자, 14번 문제. 유전자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얘들아, 유전자가 단백질이야?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게 단백질이야. 그지?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기억은 틀려요. 그럼 뭐가 일단 자, 나는 효소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거니까 니은 맞아요. 그 다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아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4번. 15번은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GAA와 GUA는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정상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니까 요거 맞아요. 기억 맞고. 아미노산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개수는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 들어갈 아미노산이 다른 걸로 치환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개수는 똑같아요. 종류가 달라지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기억 이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5분만 쉬어. 5분만. 5분만 쉬어. 뽑아라. 오, 20%. 오. 하나, 가자. 어디가 가기는? 앞으로. 아, 맞다. 나 보여줄게. 네? 170쪽이요. 산화 환원반은 산화. 이건 산화. 산화예요. 응? 산화예요. 산화 뭐냐? 아 진짜요? 어. 산화. 아니야. 네 장사 때가. 자, 170페이지. 오. 산화 환원 반응. 얘들아 여기다가 체크. 네. 정의부터. 정의. 산화는 산소가 이동하는 걸로 먼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산화잖아요. 산소를 잃는 것 같아, 얻는 것 같아? 얻어요. 얻는 게 산화겠죠. 그럼 반대로 잃어버리면 산화. 산화의 반대말은 환원입니다. 환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자, 여기다가 체크.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탄소예요. 탄소 C. 얘가 CO2가 됐어. 그냥 칠판 보고 얘기해. 자, C가 CO2가 됐어. 그러면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얻었어요. 탄소가 산화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탄소가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읽어요? CuO를 우리말로 뭐라고 읽어요? 산화구리. 산화구리 맞아요. 오. 산화이온이랑 구리이온이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산화구리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 봐봐. 자, 산화구리가 구리와 산소로 나뉘어졌지, 그지?
그럼 산화구리는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야.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자, 산화구리는 환원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이거 쉽죠? 자,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어요. 산소를 잃고 환원됐고요. 탄소가 그 산소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탄소는 산화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산화된 물질을 쓰세요. 그러면 탄소예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환원된 물질을 쓰세요. 그러면 산화구리예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산소 이동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산화환원도 있어.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반응들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해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걸 가지고 설명해요. 산화는 산소랑 반대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되는 거고요. 환원은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거예요. 얘들아,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음이온. 뿔맛 똑같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뭘 띄어? 남자나요. 플러스 띄지. 전자가 마이너스 띄는 입자니까. 자, 뿔맛 똑같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럼 양이온 되는 거야. 근데 뿔맛 똑같았는데 전자를 얻었어? 그럼 무슨 이온 되는 거야? 음이온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양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음이온이 되거나 그냥 중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얘네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거든. 자, 마그네슘이 2 플러스 양이온이 됐어. 전자 잃었지. 몇 개 잃었어? 2개. 근데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된 거야. 그럼 전자 잃었어? 얻었어? 얻었죠. 몇 개 얻었어? 2개.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준 거야?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구리에게 전자를 주고 마그네슘은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대답해 보세요. 산화된 물질을 쓰세요.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면 돼? 마그네슘이요. 이러면 되죠. 환원된 물질을 쓰세요. 라고 하면요. 구리 이온이요. CO2 플러스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은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을 내가 준비했어. 여기 사진 보시죠? 질산은 수용액인데요. 질산은 수용액에는 질산이온이랑 은이온이 드글드글 하겠지. 근데 요 이온 둘 다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용액은 그냥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질산은은 가루로 팔아요. 가루로. 근데 얘가 은성분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되게 비싸. 염화나트륨 같은 거 소금은 이만한 통에 들어있는 거 뭐 3,000원 막 이러거든. 근데 질산은은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데 10만 원 막 이렇게 팔아요. 비싸요. 자, 은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내가 구리선을 담궜어. 그러면요. 구리가 은보다 산화가 원래 더 잘 되는 금속이야. 원래. 그럼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리겠지. 그리고 구리는 몇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구리가 몇 플러스 양이온이었니? CU2 플러스 양이온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눈에 힘 좀 줘. 자, 여기다 써볼게. 구리가 니네 쓰지 마.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예요. 전자 2개를 내놓고요. 자, 요게 전자 표시예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더니 야, 내가 핸드폰을 얻었어. 그럼 얘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핸드폰을 얻겠지. 그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구리가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 전자를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용액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었어요. 니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해봐. 전자를 음이온이 흡수하겠어? 양이온이 흡수하겠어? 양이온이 흡수하겠지. 혼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니까.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이 Ag 플러스가 옳았구나 하고 저 전자를 받아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은 원자로 돌아가요. 그래서 구리선의 표면에 은이 되게 예쁘게 반짝반짝
붙는 거야. 그리고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게 보이시나요? 은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붙어있는 거? 이게 지금 비커 안에 들어있어서 색깔이 졌다 위지 저거 꺼내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구리가 양이온이 됐어. 근데 구리 이온의 색깔이 파란색이야. 얘가 푸른색이야. 약간 파워에이드 같은 파란색이거든. 그래서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점점 변해간다? 푸른색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구리를 꺼내보면 구리에는 은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붙어있어요. 내가 대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 과학교육과잖아. 그러니까 1학년 때 뭘 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실험을 다 해.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실험을 다 해가지고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이 실험을 했어. 나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 구리선을 주고 자 이거를 질산은수용액에 담그는 거 이거 교과서에 나오죠. 아시죠? 이거 해보세요. 근데 구리선을 예쁘게 꼬아가지고 넣으시면 더 예쁜 은이 반짝반짝한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여대거든요. 미친 듯이 애들이 열중해요. 구리선을 꼬아가지고 아트를 시작해요. 또 어떤 애가 막 예쁘게 막 꼬아가지고 되게 빽빽하고 촘촘한 하트를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잘 꼬아가지고 그 왕관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왕관의 표면에 은이 반짝반짝반짝 붙으니까 진짜 예쁘거든. 막 그런 걸 하고 있었다. 근데 대학교 때 그 전국에서 애들이 다 오잖아. 울산에서 온 애가 있었어. 억센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얼굴이 하얘는 거 봐. 여기 핏줄 비치는 애들이지. 해가지고 꼭 대학교 가면 그렇게 머리를 손대요. 미용실을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동그랗게 탈색을 하고 머리를 똑단발로 이렇게 자른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 김치요. 진짜 예쁘. 쌍꺼풀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근데 걔가 내 실험 파트너였거든. 근데 걔가 막 뭘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친해지고 싶잖아. 대학 여자애들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친해지지도 않고 막 되게 막 말도 누가 먼저 걸면 좀 말을 트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뭐 만들어? 이렇게 하고 가봤다. 와, 나 진짜 세상에서 처음 보는 또라이를 만났잖아. 해골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해골을 막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를 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한 예쁜 해골이 만들어지더라고. 걔는 진짜 끝까지 또라이였어. 걔가 수능을 약간 삐끗해가지고 우리 과로 온 거야. 전액장학금을 받고 우리 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1학기 끝나고 애가 사라졌는데 다시 수능 봐가지고 가톨릭대 의대를 갔어.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걔네 우리 친구들 만나잖아. 근데 걔가 예쁘게 그날도 예쁘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 오랜만이야 와가지고 너 그래서 전공이 뭐야? 야 너 같은 또라이가 걔 진짜 또라이거든. 나 걔랑 해부하다 나 기절할 뻔했잖아. 황소개구리 해부하는데 이 또라이 새끼 황소개구리가 뭐 먹었는지 궁금하다고 막 진짜 개또라이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손에 피 묻으면 좋아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애들이 의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같은 또라이가 소아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변태 또라이 새끼 막 이래. 나 알잖아. 나 피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알지? 나 되게 성취지향적인 성격인 거. 나 외과 의사야. 수술 안 돼, 수술. 해줘. 역시 너 같은 애 그런 걸 해야 돼. 네가 소아과 가가지고 가식적으로 애들한테 막 사탕 주고. 아 진짜. 그런 애가 있었다? 근데 또 저쪽에 또 또라이가 하나 또 있는 거야. 되게 걔는 약간 전라도 사투리를 엄청 세게 쓰는 애였거든. 되게 머리가 이렇게 뉴진스 머리야. 이렇게 쫙 길어가지고 저쪽에서 또 막 만들고 있어. 너는 뭐 만들어? 이렇게 가봤다. 와 나 진짜 신박한 또라이를 만났어. 뻥큐를 만든 거야. 꼬아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정말.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담궜다 꺼내면 빛나는 뻥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은이 반짝반짝 붙어있는 빛나는 뻥큐를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에다가 자기가 뭘 만들었는지 그려야 돼. 그래서 걔가 보고서에다가 뻑큐를 그린 거지.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거를 채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거든? 거기다가 나는 이런 실험에서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러면 굿! 막 이런 거 써주셔. 근데 걔 거 그림에다가 옆에서 써주셨어. 엑설런트. 그래가지고 걔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와. 잘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또라이 중에 중학교 선생님 된 사람 없어요? 내 친구들 거의 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아니 수경이 말고. 이 지역의 선생님 한 친구들도 있어요. 쟤 누구예요? 저희 과학생. 아니야, 니네 학교 아니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거 합쳐서 써볼게. 합쳐서. 얘들아 이거 보고 얘기해줘. 구리 하나가 전자 두 개를 내놓죠. 그럼 은이온이 누나 되게 명- 많아요. 하나만 넣었잖아. 아니, 그럼 진짜 은이온 몇 개가 가서 반응해야 되겠어? 두 개. 그럼 얘네를 합쳐서 쓰려면 쌤 봐. 얘네를 2배 해가지고 합쳐서 써야 되는 거지. 맞지 맞지?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저쪽으로 갈래? 좀 부담스러워요. 자,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구리는 CU2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은이온은 몇 개가 만나서 반응에 참여한다고? 두 개. 네. 2개가 은 2개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이거 보고 대답해줘. 반응이 진행될수록 이온의 개수는 증가감소 일정. 일정이야. 정말요? 네. 진짜 일정하지 않아요? 이온의 개수는 이온의 개수 증가감소 일정. 줄어들어요. 이온 2개가 사라지고 하나 생기는 거지. 네. 은이온 2개가 사라지고 한 개 생기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전체 이온의 개수는 줄어들게 된다. 자, 그리고 용액의 푸른색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무슨 이온 때문에? 구리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대답해 주세요. 얘들아, 구리2 양이온이 되는 건 전자 잃어버리는 거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 전자 잃어버리는 거니까 산화. 그럼 은이온이 전자 얻는 건 환원.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들아, 이거 염산이에요. 염산은 염화수소를 물에다가 녹인 게 염산이에요. 염화수소는 기체거든요. 근데 이 기체가 물에 엄청 잘 녹아.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가 녹였더니 얘가 물에 들어가서 이온으로 나뉘어요. 뭐와 뭘로 나뉘게요? H 플러스 수소이온이랑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1대1로 나뉘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금, 은, 구리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나. 반응이 잘 일어나는 가벼운 금속 넣는 거예요. 아연판을 넣을 거예요. 얘들아, 아연 원소기호 뭐야? ZN. 내가 아연판을 여기다 담글 거예요. 근데 아연이 반응성이 커서 들어가자마자 양이온 되려고 하거든. 자, 여기다가 또 써볼게. 여기 다 있어요. 니네는 안 써도 돼.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아연이 들어가자마자 전자를 2개 내놓고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예요. 얘들아 이거 아시죠? 이 더하기는 너랑 너를 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야. 얘는 그냥 and예요, and. 너와 나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나는 한 몸이었는데 너와 나로 분리되었음 이런 뜻입니다.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전자를 내놓았어요. 선생님 봐봐.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겠죠? 누가 받겠지? 니네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전자 받을 것 같아? 수소이온이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H가 될 건데 들어봐.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어. 수소 원자가 전자 몇 개? 하나.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의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지. 얘 몇 개 가져야 만족하는 애야? 2개를 꽉 채워야 만족하는 애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절대 저렇게 혼자 있지 않고 전자를 공유해서 이렇게 둘둘 붙어 다녀요. H2예요. H2. 그럼 수소 이온 몇 개가 가서 전자를 받아줘야 돼? 2개가 가서 전자를 몇 개 받아줘야 돼? 2개 받아서 H2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이런 반응이야. 그럼 얘를 합쳐서 쓰면 ZN 하나랑 2개의 수소이온이 만나서 ZN은 2 플러스가 되고 수소는 기체가 돼서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아연은 대답해봐. 전자 잃었어, 얻었어? 잃었으니까 산화. 수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겉으로 볼 때 여기다가 써주실게요. 자,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어요.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가고 있어서 아연판의 질량은 줄어들고요. 실제로 볼 때도 아연이 녹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져요. 아연이 이온이 되지만 이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무슨 기체 발생? 한국이지. 수소 기체 발생. 불 붙이면 네, 빵 터져요. 얘는 폭발적으로 타요. 그래서 위험한 실험이에요. 막 하면 안 돼. 아연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이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니까 펑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잘 타는 기체입니다. 그럼 우리 뒤에서 배우실 건데요. 얘들아 대답해봐. 수소이온이 물에 녹아 있잖아요. 이거 염산에서 생긴 수소이온이죠. 자, 이 수소이온이 물에 녹아 있으면 산성이거든. 근데 H 플러스가 줄어들잖아. H 플러스가 줄어들잖아. 그럼 이 용액의 산성도 어떻게 된다? 점점?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반응시킬 수 있다면 이 용액은 중성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내가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럼 누군가는 그 전자를 득템해 가야 하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이 전자가 물속을 헤엄치다가 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소이온이 얘한테 띵 부딪히는 순간에 동시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얘가 전자를 얻음과 동시에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에 내가 얘를 얻을 때 얘가 잃어버려요 라는 뜻이거든요. 산화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자들 소단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맞아요.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불러요. 되게 어이없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는 성질. 동시성.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몰라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해보실 게 있어요. 174쪽에 아니요. 3번까지만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되게 뛰어오는 소리요. 그래? 강아지 소리 같은데? 어머니. 옆에 4번도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 의사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나이성. 혜민이 아직 못 배웠어요.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뭔가 4번인데? 아니다. 3번이가 이건가? 나도 봤어요. 3번이야? 힘들다. 자, 1번. 1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었다고 한다. 답은 1번이죠. 자, 두 번째. 3번. 이거 봐봐라. 이거 딱 봐봐라. 얘들아, 마그네슘, 금속, 비금속. 금속. 마그네슘, 금속.
산소, 금속,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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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자,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2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어버리겠지. 그럼 산소는 전자를 얻겠죠? 2개. 맞지? 2개 얻겠죠? 그러면 뭐가 되고? 산화 이온이 되죠? O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 이거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개수까지 맞추냐? 그냥 요걸로 갑시다. 얘들아. 얘랑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얘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1. 그래서 MgO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MgO는 Mg2 플러스와 O2-가 결합한 거지. 맞죠? 자, 그럼 대답해. Mg가 Mg2 플러스가 됐어요. 전자 잃었어, 얻었어? 잃고 양이온. 산소가 2-가 됐어요. 전자 잃었어, 얻었어? 얻고 음이온. 그래서 둘이 결합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마그네슘은 산화. 산소는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산화된 물질은 이랬는데 얘들아 선생님 봐봐.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이 FE는 산소 잃었지. 환원. CO는 CO2 되면서 산소 얻었지. 얘는 산화. CO 산화. Z에는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그리고 탄소는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CO, ZN, 그리고 C 답은 4번. 자, 옆에 4번 문제. 우리 이거 화학식 써볼까요? 산화구리 화학식이 뭐야? 야, 이거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 산소 비금속, 구리 금속, 이온 결합이요. 그럼 산소가 2-고 구리가 2 플러스 아닙니까? 자, 그럼 산화구리 화학식 뭐다요? CuO, 검은색. 얘하고 탄소를 혼합하고 가열할 거예요. 얘를 가열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석회수가 마련돼 있네요. 얘들아, 석회수가 뭐 검출하는 데 쓰여? 이산화탄소. 그럼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얘기. 저 산소 누구한테서 뺏어온 거야? 얘한테서 산소 뺏어온 거지, 그지? 이렇게 뺏어온 거지. 그럼 CuO는 뭐가 됐겠어? Cu, 구리. 구리 무슨 색이게요? 주황색. 여보세요.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얘기하지 마시고요. 와, 어쩜 이래 다 틀렸어? 핑크색. 10원짜리 동전 색깔이요. 붉은색, 붉은색. 10원짜리 동전 색깔이 왜 붉은색이죠? 아, 요즘 못 보셨나 봐요. 옛날 10원짜리 말고 요즘 거요, 요즘 거. 요만한 거. 뭔지 알지? 전선 까면 나오는 거 구리야. 알겠지? 응? 노란색. 아니, 그지야. 나 진짜. 땡땡이야? 그런가?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산화환원이 일어났다.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맞아 틀려. 틀려요. 환원이 아니라 오. 산화. 아우. 그래서 답은 3번. 혜민아. 괜찮으시죠? 네. 여기까지. 숙제 적어드릴게요. 잠깐만. 나 이거 참.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 혼나는데 화내세요. 그래도 조용해. 혜민이 야, 이 새끼 원래 여자였어. 나 같은 거 내가 나좀 만들어줘. 자르는 거 소리 올리면 안 돼? 부메랑으로. 계속 잘리네. 기다려. 제가 토끼한테 뭐 만들어줘. 잠시 기다려. 오늘 좀 커. 그림? 딱 기다려. 강조되게. 학교에서도 저거 가지고. 왜 즐거워 또? 영채가 뭘 만들었어요. 최고 같아. 잠깐만. (53까지) 이렇게. 오늘 거 시험지 받아갔어요, 여러분. 다음 주 제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유리, 그만 검색해버리기? 혜승인, 지난주 거 제시 보고 가야지. 대빈, 제시해 오세요. 안 할 건데. 영채, 아우, 엄청 재밌지. 안 할 건데. 저거 혜빈아 또 헷갈린다. 뭐 한다? 집에 가지 마. 안녕. 안녕히 계세요.